비슷해 비슷하네. 전 세계의 초점이 저 한반도 문제에 집중돼 있는데 서로의 견해를 공유하고 또 앞으로 공동으로 조정 정부에 나가는 데서 아주 의미 있는 그런 대화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Сегодня в Россию, по сути дела, развитие двухсторонних отношений и поможет нам лучше понять, какими путями мы можем. 자, 두 사람의 첫 만남이 언제였냐면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겁니다. 이 영상은 2019년 4월 25일 푸틴이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으로 날아갑니다. 그런데 그 시기는 언제냐면 김정은이 하노이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굴욕을 맛본 직후예요. 맞아요. 하노이 노딜. 망신당했지. 하노이 노딜.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하노이에서 마주 앉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너네 비핵화 의지 없으니까 나 바빠서 이만 갈게 하고 회담장을 박차고 나오면서 노딜이 됐죠. 김정은의 첫 외교 무대였는데 처절하게 실패했죠. 그 직후에 푸틴이 보고 있다가 그래? 미국하고 사이 좋았다가 이제 틀어지네? 그러면 러시아로 와 해서 김정은이 날아간 거예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외교 실패한 거를 이쪽에서 회복을 해야 돼서 상황이었는데 푸틴이 불러준 거죠. 아까 우리 화면에서 상단에 지각쟁이 푸틴이라고 나왔었잖아요. 맞아. 이거 당시에 다 그것만 주시하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왜냐하면 몇 분 늦나. 맞아. 푸틴이 항상 늦어. 메르켈이랑 정상회담 하기로 했는데 4시간 15분 늦었어요. 네. 우리나라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랑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선명하게 기억해요, 제가. 푸틴이 늦을 거다라고 우리가 다 각오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푸틴하고 우리랑 정상회담 하기로 예정했던 시간이 제 기억에 맞다면 10시 반이었거든요. 밤 10시 반. 네. 근데 11시 반. 12시 자정이 지나가는데 안 와? 푸틴이 안 오는 거예요. 정상회담을 하기로 한 날짜 말고 하루가 늦어진 거예요. 12시 36분에 푸틴이 나타났습니다. 어머? 왜 그래? 우리 그래서 의도적인 건가 봐. 우리나라 정상회담 역사상 새벽, 심야, 다음 날이 넘어가서 한 정상회담 이게 유일해요. 그런데 푸틴이 사과를 안 했어요, 그때 당시. 뭐 어쨌든 이렇게 지각대장이었는데 그때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에는 몇 분을 늦었을까요?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리 와서. 시차 확인 못했나? 왜? 아니요. 푸틴이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간 잘못해서는. 교수님, 우리가 러시아 밖에 다른 나라들은 늘 푸틴이 어느 나라 대통령 혹은 지도자와 이렇게 회담을 할 때 몇 분 늦나를 보거든요. 왜 이게 러시아 내에서는 그렇게 자꾸 지각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푸틴의 외교 전략이죠. 전략이다. 푸틴 상대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숫자예요. 그러니까 푸틴이 항상 뭔가에 짜증나거나 아니면 뭔가에 상대방에게 하고 싶은 게 있을 때는 항상 늦어져요. 그러니까 제일 기록적인 게 독일 총리였던 메르켈이랑 4시간 주곤이었고 심지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 2세도 2시간 넘게 늦었어요. 말도 안 돼. 아니 그 연세든 분이 놔두고? 네. 그러니까 푸틴이 항상 그래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굉장히 눈에 띄게 부쩍 좀 친해진 것 같습니다. 김정은과 푸틴. 최근에 이들의 은밀한 친목이 들통이 난 게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절친이 된 두 사람이 더욱 똘똘 뭉쳤습니다. 끼리끼리 유유상종이라고 하죠. 푸틴과 김정은이 아주 잘 어울리다가 그것도 몰래 어울리다가 전 세계에 증거가 딱 포착됐습니다. 그런 게 있었어? 바로 이겁니다. 이거 뭐예요? 이게 뭐? 위성 사진인데 다시 달리기 시작한 북한 러시아 간 화물열차의 모습. 진짜구나. 왔다 갔다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북한 국경 봉쇄됐었죠. 북한 러시아 간 화물열차의 왕래도 중단됐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지난 11월 2일입니다. 비교적 최근이죠. 러시아의 화물열차 3대가 북한의 두만강역으로 향한 위성 사진이 포착이 된 겁니다. 2년 8개월 만에 북러 화물열차의 운행이 재개된 건데 자 그럼 그 러시아가 보낸 화물열차 안에 북한으로 가는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일단은 뭐
북한이 지금 식량난이 좀 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식량이나 이제 곡물이나 또 보이버섯? 백신? 백신, 백신. 러시아 백신. 자, 백신입니까? 식량입니까? 아 이거 고민된다. 고르세요. 하나만 고르세요. 저는 백신으로 가겠습니다. 땡. 백신 아니라고? 밀가루. 밀가루겠지. 식량 밀가루. 잉크 패딩. 땡. 이 열차에 실린 건 저 깜짝 놀랐는데 다름 아닌 식량도 약도 백신도 생필품도 아닌 뭐예요? 말이었습니다. 말고기. 말. 아니 살아있는 말. 말고기 말고 말. 말고기 말고 살아있는 말. 말을 왜 줘? 지금 말을 지금 갑자기 러시아산 오를로프종 굉장히 명마예요. 100마 30마리, 30마리가 그 화물 열차에 담겨서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웬 말? 아니 말을 한 말만. 지금 들여보낼 때가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원조가 아니라 그냥 김정은 선물 준 거네요. 아니 백신을 보내니까 100마를 보낸 거야? 백은 백이네. 야 말도 안 된다. 진짜 말도 안 돼. 오를로프종은 이제 러시아의 명마로 유명한데요. 북한에서는 주로 이제 이 종의 말을 지도층의 사치품으로 사용하거나 경주용 말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2019년 기억하시죠? 10월경에 김정은이 백두산 등장할 때 하얀 말 타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때 그 말이 오를로프종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사실 우리가 아까도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당장 떠오르는 건 식량 아니면 의약품인데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 그 자체도 값이 비싸지만 생각해보세요. 이걸 갖다가 유지하고 맞아요. 하는데 또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겠습니까? 참 이 사람들 사고방식이라는 게 참 재미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김정은의 로열 패밀리에게 공급되는 말은 러시아의 오를로프 종만 김정은이 고집을 해요. 그 순수한 혈통의 백마. 갈퀴조차 흰색이거든요. 그래서 백두산에 등반하는 그 김정은의 영상을 보면 정말 아름다워요. 그 백두혈통 자기들도 탈 뿐만 아니라 간부들에게 이거 선물로 내려요. 백마를. 체제 유지하는 데 있어서의 꼭 필수적인 사치품이 바로 이 오를로프 백마. 근데 그 대북제재 때 말 보내는 거는 괜찮은 건가? 아유 다 대북 제재 위반이죠. 유엔 안보리 당연히 위반이죠. 위반입니다. 말 보내도? 네. 위반이죠, 당연히. 그래서- 그거는 사치품이라서. 네, 이거 다 밀수예요. 엄밀히만 다 밀수고. 네. 또 러시아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 아까 또 기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거의 12마리를 이제 100마를 밀수를 했어요. 19년에. 네. 네, 그 당시는 75,509달러를 지급하고 네. 그 100마를 했는데 이번에도 우리가 아까 봤을 때는 30마리를 구매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주종으로 2억 7천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북한이 이게 그 김부자들 특히 이 김부자들의 백마 사랑은 김일성 때부터 사실은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김일성이 세계와 더불어 회고록에다가 백마에 대한 사연을 쓸 만큼 그게 이제 백두혈통과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북한의 백마는 그냥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는 경제가 어렵거나 주민들 속에서 뭔가 막 어려움에 반발이 생길 때마다 김부자가 백마 타고 백두산에 올라가요. 맞아. 백두에서 시작되고 뭐 우리 자수령님 장군님이 이어가시는 혁명의 위협을 오늘은 우리 장군님이 이런 걸 막 풀어놓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게 해서 뭔가 체제 결속시키고 그렇지. 주민들의 이 반감을 좀 잠재우고 이럴 때마다 이런 정치 행사를 하는 거예요. 이벤트예요, 이게. 아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이 위기를 좀 벗어날 방법은 어떻게 보면 딱 하나뿐인 것 같은데 네. 김정은이랑 어떻게 보면 푸틴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될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제 자기가 지금 개헌까지 해서 2036년까지는 집권을 할 수 있게끔 해줬는데 당연히 그렇게까지는 집권을 잡을 거고 또 러시아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인데 푸틴이 약간 욕심이 많은 야망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역사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항상 막 이렇게 위대한 러시아 사람을 뽑아요. 막 스탈린 아니면 뭐 페터 테제. 그래서 자기가 똑같은 위치에 러시아의 역사에 이제 새겨주고 싶은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나중에 누군가가 막 22세기의 역사의 교과서를 딱 펴고 21세기 초반에 위대한 러시아 대통령이었던 뭐 푸틴 막 이런 얘기가 나왔을 만큼의 지금은
굉장히 많은 행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물러서지 않. 북한이 너무 딱 닮은 게 진짜 딱 닮았네요. 북한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근데 그게 누구 때문에? 미국 놈 때문에. 미국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허리띠를 절라매는 것도 미국 때문에. 근데 지금 이미 김씨 왕조가 어떻게 보면 3대째 세습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김정은도 젊고 김정은 자녀들도 젊어요. 그러면은 어려요. 그러면 김정은이 젊기 때문에 앞으로 20, 30년 더 계속 할 거란 말이에요. 건강히 받쳐주는 한. 그렇다면 계속해서 이게 4대 세습까지도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북한이 제가 볼 때는 저 탈북민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획을 포기할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면 김정일 때부터 계속 그랬어요. 조선이 없는 지도는 세상에 뭐 존재하지 않고 핵버튼 누르고 이런 얘기를 계속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4대로 이어질 것 같다라는 그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